우리는 멀리 희미한 걸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이 문장, 이 한 문장으로 그는 평생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책사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내용 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책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거의 모든 페이지가 밑줄이에요. 왼쪽 또는 오른쪽 하단이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지 고민하느라 더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글을 쓰고 감사일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육아에 집안일에 아이 저녁밥에 그렇게 하루를 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저의 일과는 이러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저의 이런 충실한 삶에 끼어든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들을 꽤 오랫동안 묵묵히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친구들은 되게 미혼인 친구들이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다음날 숙취가 있거나 전날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새벽부터 시작되는 저의 일상 패턴이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들과 만나려면 아이의 컨디션을 살피고 남편의 퇴근 시간을 조절하고 어쩔 땐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될 때도 있었는데 점차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귀찮아지고 은근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약간 스트레스인 거예요. 게다가 저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죠. 이 시간에 육아, 일, 집안일 해야 하고요. 엄마를 비롯한 가족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 반 친구 엄마들하고 교류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죠. 취미활동도 해야 하죠. 그렇게 육아와 일, 가족이 1순위가 돼버리면서 친구들은 자연스레 뒷순위로 밀려났죠. 제가 신혼집으로 터잡은 이곳은 친구들이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아예 안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었고요. 그리고 엄마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가 제 친구들이 진짜 나를 평생 영영 안 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생각한 날 이후부터 평화롭던 저의 일상은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SNS에서 친구의 게시물이 올라올 때면 신경이 곤두섰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인스타 어플을 삭제했어요.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오면 또 다시 그것들이 저의 생각이, 일상이 지옥으로 바뀌게 될까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해요. 분명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친구들은 잘 지내냐며 얼굴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게도요. 그동안 괜히 지옥에서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고 그동안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바보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느낀 걸 찰떡같이 비유해 주거든요. 바로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 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시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친구 문제였지만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고민,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살다가 한 번쯤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시는데 저도 제가 이런 친구 문제를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이해할 나이와 시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그 나이가 되고 그런 시기가 되면 전부 다 이해되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우리는 결혼을 하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애를 낳은 다음으로, 애를 낳은 다음에는 은퇴를 하면으로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봅니다. 거긴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변합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에요. 누구도 외축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훼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의 정원을 꿈꿉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리석을까요? 지금 당장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십시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맞습니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책사쌤이었습니다.